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안 보셔도 되고,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 좀 일동제약에 대해서 뒤에 이제 이것저것 있기는 있죠. 근데 오늘 점화는 저도 솔직하게 한 15% 20%까지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하락이 점화로 할 줄은 몰랐어요. 할 줄은 몰랐지만 또 반대로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이 뒤에 얘가 대응을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최우선적인 내용은 뻔한 거에 일단 두들겨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뻔한 거. 어떻게 보면은 뻔한 게 어딨냐?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일동제약 같은 경우 최근에 제가 관심 영상에서 테마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크게 물려 있거나 두들겨 맞으신 분들, 그게 처음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주식에서 하다 보면은 초보 때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정도까지는 솔직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초보니까 직장도 입사하고 나서 처음 업무 막 배우고 하다 보면은 실수하는 거 당연히 있죠. 실수하고, 그리고 그 실수가 진짜 가끔 좀 상상 초월을 하는 실수가 터질 때가 있기는 한데, 신입 중에서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회사는 시스템적으로 갖다가 그 신입이 크게 사고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애초에 좀 안 만들기는 해요. 대부분 막아두긴 합니다. 뭔가 안전장치 2번, 3번 해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하던가. 그만큼 중요한 거를 신입한테 잘 맡기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거에서 한 번, 2번 정도는 맞을 수는 있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맞고서 내가 지금 맞은 상태야. 그냥 거기서 끝이냐? 내가 주식을 계속 해나갈 거면은 이거 한 번 맞았으면 그걸로 좋게 해야죠. 깡통 찰 수 있어요. 주식하면서 깡통 한 번, 2번 찰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번, 2번 차는데 이제 깡통도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 풀대출로 갖다가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갖다가 크게 차는 깡통은 솔직하게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인생이 한 큐에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맞으면 안 되고, 깡통이라는 게 그냥 내가 연봉 처음 지금 신입 기준 그래도 한 3,000대에서 4,000원 나오겠죠? 3, 4,000원 받을 것 같은데 3,000원 넘겠죠? 여하튼 연봉 중에 내가 한 2,000, 1,000, 1, 2,000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 벌어가지고 케어할 수 있는 금액, 그 정도 선까지는 솔직하게 성인 돼가지고 한두 번 정도는 맞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물론 안 맞는 게 가장 좋죠. 안 맞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데, 이게 재테크 시장에 뛰어 들어오시면은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이제 탐욕, 이런 거랑도 한 번씩 이제 마주보게 되고, 그리고 그 탐욕이 진짜 한번 크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두들겨 맞으면서 좀 벌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결국 기준 안 잡힌 상태에서 매매를 계속하면은 결국 귀결되는 답은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두 번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주식을 해 나갈 거라면은 진짜 이 뻔한 거,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일단 내는 것보다는 뻔한 거 안 맞는 게 최우선입니다. 크게 맞는 거, 크게 한 방에 가는 거, 다시는 부활 못하게. 그냥 이제 이런 거는 미수 베팅, 대출 풀로 땡겨가지고 크게 한 방에 죽어버리는 거죠. 가면은 가는 행위, 요거는 하면 안 되는 게 돌아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경험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 주식시장인데 경험을 쌓을 시간이 없는 거지. 왜? 한 번에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 나는 이제 그냥 무너졌어. 그런 부분을 최대한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뻔한 거 맞으면 안 돼요. 솔직하게 뻔한 거 진짜. 아니 멀쩡히 주먹 날라오는 거 보여. 미사일 폭탄 날라오는 거 보여.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3시간 후에 테러가 돼서 여기서 폭탄이 터질 거래.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나요? 내가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무조건 피해야죠. 무조건 피하시겠죠.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자리가 3시간 후에 터진다.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있는 자리에 3시간 후에 뭐 미사일이 터지든 뭐 화재가 나든 뭐 문제가 생긴데 무조건 피하죠. 이 정보를 안다면은. 주식시장에서 그런 뻔한 것들이 계속 생깁니다. 야, 이거 3시간 후에 터질 가능성이 정확히 말하면 100%는 아니에요. 터질 가능성이 한 뭐 80에서 뭐 한 70에서 90%고 안 터질 수도 있어. 근데 터질 가능성이 좀 높네. 많이 높네. 이런 것들. 터질 가능성이 100%는 아니에요. 뭐 승인 나가지고 잘 됐을 수도 있죠. 승인 나가지고 갭 떴을 수도 있어요. 일동제약을 예시로 들면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승인을 받았더라도, 혹여 승인을 받았더라도, 지금 없는 상황이긴 하죠. 없던 과거 일이긴 한데, 승인을 받았더라도 갭 조금 뜨고 쭉 밀렸을 가능성도 분명히 저는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그단 어제 승인을 났더라도 그런 부분. 그리고 승인이 안 나면은 지금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근데 이제 터질 가능성이 많이 높은 거, 뻔히 주식시장에서 경고한 거, 예고한 거. 예시를 들자면은 이런 것도 있지만 뒤에 오버행, 한 7월 27일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얘는 솔직하게 좀 우량주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좋지는 않거든요. LG에너지까지 갈 필요도 없죠. 누구야? 노터스. 이거 무중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제가 이날 설명드렸던 공부용 영상 있죠? 이거 시세 밀고서 저는 얘 물려있으면 손절 칠 것 같고 매매 안 할 것 같다. 무중 나오기 전까지는. 이날 그랬어요. 6월 13일 종가 그날. 퇴근하고서 영상에서 저는 이 종목 무중 물량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1대8 역대급 무중이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조심할 것 같다. 이제는 매매 안 할 것 같다. 실제로 안 했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 밀고 점화 한번 만들어주고 또 하한가 만들고 이렇게 밀렸죠. 이것도 뻔한 거였잖아요. 일동제약도 그런 개념처럼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진짜 애초에 경고를 하는 거 있습니다.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일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도 이거 뭐 승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저도 일본 상황상 이번엔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일본 식약처라던가 그런 데이터, 정확히 내가 뭐 내부 정보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도 아니야. 일본이야. 그러면 주가에 대해서 반영이 더 쉽지가 않아요. 플러스 일동제약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애초에 얘가 발표가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해요. 6시 이후. 뭐 6시에서 저번에도 8시쯤 나왔던 걸로 아는데 어제는 9시 전후인가? 어제 영상 찍으면서 그때 올라왔으니까 뭐 한 8시에서 8시 반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발표가 저번에도 6시 넘어서 장 마감하고 나서 발표했는데 어제도 똑같았습니다. 최소한 얘는 어제 장중에는 뭐가 됐든 잘랐어야 돼요. 그리고 일동제약에 대해서 제가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 안 그래도 관심 테마에서 제가 뭐 들고 계신 분들한테 막 손절을 쳐라, 뭐 내가 뭐 어떻게 리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손절 치고 올라가면은 뭐 이제 욕 얻어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 욕까지 감당할 이유는 없죠. 대신에 그렇게까지는 설명 못 드리지만 제가 들고 있다면은, 혹은 저는 이 종목 오전 중에 기술적 반등 나오면은 거기서는 최대한 자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 이렇게 밀린 이상 본절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올라올 때 분할 손절은 쳐야 된다. 왜? 내가 매매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행위예요. 손절이라는 게. 내가 매수 그리고 내가 비중을 잘못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게 계좌란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책임이 계좌로 봐요. 내가 수익에 대해서 내가 잘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돌아오는 거는 수익금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된 매매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돌아오는 거는 손해예요. 그런 것처럼 일동제약도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물리신 분들 오전 중에 기술적 반등에서 저 같으면은 좀 정리를 할 것 같다. 그리고 홀짝 항상 제로 까부는 거 조심해야 된다.
플러스 얘가 뭐가 있었죠? 재료 까보는 것도 당연히 조심은 해야 됐습니다. 플러스 그 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차트상 얘가 100% 올라온 자리, 이거를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얘가 사실상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연기됐다라고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이 여기서 요 구간에서 3만원에서 기고 있다가 여기 반등이 안 나온 거야. 요 구간에서 얘 또 연기됐습니다. 이제 임상 3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나왔으면 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요? 하한가 갔을까요? 저는 요 자리였으면 하한가는 안 갔다고 생각해요. 한 10% 20% 사이? 요 자리였으면은 하한가는 뭐 없던 일이긴 한데 아주 높은 확률로 하한가는 안 갔을 겁니다. 차트 포지션이 밀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는 오늘 점화 갔던 이유가, 또 저도 이게 사실 여기까지 점화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좀 많이 밀리겠거니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 요 구간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지지고 복구하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꽤 많이 나왔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한 35,000원 여기까지 수익금을 봤어. 막 60% 쌓았어. 70%. 그러다 버텨. 50%까지 줄었어. 그래도 버텨. 근데 악재 나왔어? 안 되겠다. 놀라서 시장가로 집어 던지겠죠. 그나마 내가 손해가 마이너스까지 안 간 사람들은 좀 부담 없이 던졌을 겁니다. 그런 거 플러스 세력 입장에서도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시원하게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먹을 만큼 해먹었단 말이에요. 즉 주가에 대해서 얘네가 목숨 걸고 방어할 필요도 좀 덜해요. 왜? 이 구간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부담 없이 해먹을 만큼 또 추가적으로 해먹었기 때문에. 밑에 자리였으면은 자신들이 생각한, 그리고 자신들이 들어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가 방어라고 하는 행위가 나올 수 있는데, 얘는 최근에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주가 방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세력 입장에서 얘는 이제 뺏겨도 그만, 뭐 땅 전쟁 영토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얘는 단물 다 빠졌어. 뺏겨도 그만이야. 괜찮아. 가져가. 이럴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비유가 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수를 할 필요는 없다. 왜? 중요한 거를 뽑아 먹었기 때문에. 이 앞에서 100% 올라온 거를 제가 요 구간에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얘 기술적 반등 엄청 세게 나와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하더라도 데이 트레이딩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린 날부터는 이제는 좀 손절 생각하셔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재료가 20일이고 재료 소멸로 갈 가능성도 높고, 그런 부분들. 재료 소멸도 다가오는데 앞에서 차트상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엄청 리스크가 높아지는, 하이리스크가 되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00% 수익이면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종목 컨트롤하는 세력인데 저점 대비해서 100% 해먹었어. 개인들한테 물량 여기서 좀 많이 넘겼어요. 여기서 안 그래도 5천원씩 터졌어요. 많이 터졌어. 이거 두둑하게 챙겼네. 30-40%도 아니고 막 100%씩 챙겼어. 특급 보너스. 자, 다들 인센티브 들어갑니다. 우리 팀 해가지고 다 돈 주고 그래도 두둑해. 그러면은 굳이 얘한테 사활을 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얘는 거기다가 플러스가 지금 2번 연기된 게 문제예요. 연기가 솔직하게 한 번 정도는, 한 번 연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번이나 연기됐다라는 거 무슨 생각이 들죠? 얘 뭐 문제 있나? 문제가 없었으면 사실 연기가 안 되고서 승인이 받았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연기까지는 그래 긴급사용 승인 신청이고, 얘가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신약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 한 번은 그래.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지만 2번이나 연기가 되면은 뭐 문제 있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갑자기 내가 케어하는 신입사원이 있는데 이 친구가 어제 출근 안 하고 오늘 출근 안 해. 생각 한번 해보겠죠. 얘 뭐지? 왜 출근 안 하지? 이상 있나? 어디 아픈가? 하루만 출근 안 해도 얘 뭐가 좀 몸 상태가 안 좋은가? 연락해보고 할 텐데 두 번이나 출근 안 해. 이틀 연속으로. 당연히 이상하겠죠. 그런 심리도 더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연기가 됐다는 거는 솔직하게 이제 승인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나는 게 조금은 옅어지겠죠. 정상적으로 사고를 한다면은. 자, 그래서 지금 내용으로는 뭐 이제 임상 3상 결국에는 좀 하고서 뭐 쭉쭉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임상 3상까지 기다리고 하면은 데이터 내용이 이래요. 일동제약 사장이 언급을 한 내용인데, 이렇게 1번 심의에서 일본 당국은 조코바의 글로벌 임상 3상 데이터를 확인하고 긴급 승인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임상 3상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탑라인 데이터는 9월 중 이제 또 한 달 반 뒤로 밀렸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일본의 긴급 승인은 그 이유가 될 거다. 그리고 결국 이거는 임상 3상이 잘 나와야지 긴급 사용 승인이든 뭐든 할 거라는 건데, 임상 3상 되면은 사실상 정식 출시랑 그렇게 큰 결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임상 3상 데이터까지 봐야 된다. 애초에 문제가 지금 더 부각이 된 거는 두 번이나 연기됐다. 그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좀 더 크게 밀리지 않았나. 그래서 일동제약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좀 정말 뻔한 거기도 했고, 물론 승인이 났으면은 시세를 줬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1분 후, 3분 후의 주가도 예측을 못합니다. 근데 저게 승인이 날까 안 날까? 최소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인 진짜로 내부 정보라던가 뭔가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그래도 우리나라여도 쉽지 않을 텐데 일본이잖아요. 한 달이 건넌 국가예요. 그리고 일본에 내가 일동제약 내부 직원을 알고 있을까? 혹은 일본 식약처 저런 담당하는 그 후생청 그쪽의 직원, 정보 담당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을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재료에 대해서는 조금 까보는 것보다는 거리 두는 게 좋은 거고, 플러스 차트상으로도 100% 올라왔어.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조건이 여기도 있는 거죠. 재료 까보는 거는 당연히 제가 항상 하지 마라, 조심해라. 10번 중에 한 2번, 3번 괜찮게 승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하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10번 중에 5번 이상은 일단은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차트도 많이 올라온 것도 한몫 더 안 좋게 작용을 하는 이런 조건들이 애초에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연기까지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뻔한 것들 이거 계속 맞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맞으셨더라도 다음번에는 이런 뻔한 거 절대 맞으시면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 계속 살아남고 싶다면은. 이거를 2번, 3번 맞으면은 그때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합니다. 야, 너 뻔한 거를 몇 번이나 당하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밑에 있는 아이가, 담당하는 친구가 뻔한 실수를 1번, 2번 하고 3번 하고 5번을 해. 보면서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솔직하게 제가 화는 거의 안 내는데 한 5번 넘어가면은 그때는 진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겠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3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똑같은 거에 실수. 진짜 뭐 난이도 높은 업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진짜 별것도 아닌 업무를 3번, 4번, 5번 실수 똑같은 걸 똑같이 해? 저는 참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참지는 않아요. 얘네는 참지 않아요. 그냥 손에 계좌의 마이너스를 딱 박아줌으로써 너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 이렇게 내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회사에서는 이 친구 너 자꾸 실수할래? 이러고서 한번 뭐라고 좀 하고 말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경고가 없습니다. 너 그래? 너 실수했네? 실수했으면은
혼나야지. 근데 다음번에 또 그때 혼난 거 기억 안 나? 그럼 또 혼나야지. 아, 상관없어. 우리는 여유로워. 마음 넓어. 네 실수하면 네만 계속 혼나면 돼. 이런 게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주식시장.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 주지 않아요. 내 계좌는 내가 지켜야 되고, 내 기준 내가 스스로 세워야 되고, 요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최소한 이거는 안 해야 되는구나.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봤을 때 알 수 있잖아. 저건 안 돼. 그런 경험이 계속 쌓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 일단은 요 점화에다가 뭐 기본적으로 갖다가 내일 또 밀리고 시작하겠죠. 뭐 10%든 20%든. 근데 이제 두 번 연기가 됐다라는 게 좀 많이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거 이러면 승인 안 날 정도로 갖다 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점화 같고, 내일도 일단 하락을 하겠죠. 내일 개파락이 얼마냐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대응 측면에서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모르겠다 이제 빨리 손절 치고, 제일 베스트는 오늘 이거 시가에 좀 상 풀렸을 때 거기서 하한가라도 매도를 했던 게 가장 베스트이긴 했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 점화 가고 하면은 갑자기 이러면은 손절 치기도 쉽지 않다 보니까,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내일 개파락 얼마나 할까 공포감을 좀 갖고 계실 텐데, 이성적으로 갖다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얘가 이제 뒤에 있는 재료를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얘 같은 경우 이제 뒤에 국내 긴급 사용 승인, 요거는 이제 일동제약 사장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건데, 국내 긴급 사용 승인 독자적으로 추진, 그 다음에 이제 임상 3상, 일본은 임상 3상 톱라인 데이터 확인 후 긴급 승인 결정, 즉 9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나라는 아직 뭐 좀 신청을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긴급 독자적으로, 독자 전후로는 추진 검토 중이다. 그래서 요런 이슈로 갖다가 내일 낙폭이 좀 강하면은, 단기간에 낙폭 좀 세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기술적 반등을 땡겨줄 수는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상한가 보내고 뭐 탈출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애초에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뭐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 나와가지고 요 자리 다시 올라올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여기까지 요 구간은 다시는 못 올 거라고 생각하고, 쉽진 않고,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손절이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손절을 내가 그냥 기다려 볼 거냐, 아니면은 얘가 내일 개파락 좀 세게 하고 단기 구간에서 얘가 좀 단기간에 좀 낙폭이 어떻게 보면 또 세기는 하죠. 이번에 상승했던 거 다 뱉어냈으니까. 그럼 구간에서 내일 개파락하고 이제 일동제약에서 긴급사용 승인 추진 뭐 저런 걸 이슈를 뭐 붙이고 뭐 지지고 복구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주는지,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가장 이성적인 판단은 현실적으로 손절인데 어디서 손절을 칠 거냐. 여기서 뭐 내일 기술적 반등 나오면 단기간 안에 그런 구간에서 거래대금 좀 붙으면서 올라올 때 좀 자를 거냐, 아니면은 그냥 나는 버텨가지고 9월 임상까지 버텨볼 거냐. 근데 저는 항상 좀 뒤에 막 일단 두 번 연기된 게 좀 거슬려요. 많이 데이터 같은 게 좀 좋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제가 들고 있었으면 사실 오늘 무조건 이건 시가손절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맞지를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명을 하는 게 이거잖아요. 재료 까보지 마라. 까볼 거면 비중이라도 확 줄여라. 그냥 하한가 맞더라도 부담 없이 손절칠 수 있는 금액으로 한 1,000만 원만 산다던가.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초보고, 그 초보분들은 대부분 비중이 좀 과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뭐 승인 여부, 이거 종목 토론방 지금 들어가서 구경 좀 해볼까 생각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놀리는 사람들 또 막 있을 거예요. 뭐 악재 뜨고 하면은 그 놀리는 사람들이 있고,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거기다 막 진짜로 초보분들은 막 진지하게 조언도 구하고 막 별의별 그 온상이 펼쳐지는 곳이긴 한데, 그만큼 항상 이런 뻔한 거 맞았더라도 다음번에는 절대 맞지 말자.
이번에 경험 꼭 잘 세우시길 바라면서 혹시라도 물려 계신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데 물려 계시다면은 얘는 이제 손절을 어떻게 할지 좀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항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식시장에서 항상 이런 큰 거 진짜 뻔한 거 맞으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